안녕하세요. 나채민 멘토입니다. 드디어 2023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올해 처음부터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었죠?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건축이 로마, 초기 기독교,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르누보 운동까지 모든 건축 양식들은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단연코 20세기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땅들이 황폐화되자 집과 같은 건물들을 새로 지을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신조형주의 예술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조금 더 본질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신조형주의를 나타내는 몬드리안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형태와 색상의 본질적 요소로 단순화되는 순수한 보편성과 추상성을 추구했어요. 사실 단순한 건축보다는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함이었죠. 신조형주의는 데스틸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데스틸은 네덜란드어로 스타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 헤리트 리트벨트라는 건축가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지은 슈레더하우스입니다. 외관이 어떻게 보이나요? 대부분 하얗지만 빨간 창틀이 눈에 띄죠? 사실 이 슈레더하우스는 건물 자체가 입방체들이 중첩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 건물이지만 1층은 주차장이고 실질적인 주거 공간은 2층이라고 해요. 이 사진이 슈레더하우스의 내부인데 몬드리안의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벽이 미닫이 형식이고 고정된 벽과 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가구가 일종의 공간 분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리트벨트가 디자인한 의자로 사실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이러한 규격화된 가구들이 들어가 있는 이 집은 편리한 디자인보다는 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데스틸 운동과 슈레더하우스는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지에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미리 이야기하자면 현대 건축은 르꼬르비지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집은 주거를 위한 기계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선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등은 모두 신과 왕을 위한 것이었어요. 건축이 권위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세계 1차 대전 이후 빠르게 건축물을 지어 올려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만 지을 수는 없었죠. 당시 산업혁명도 일어난 상황에서 도시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건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지에는 이 빌라를 지으며 근대 건축의 5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필로티입니다. 이 필로티는 흐린 날이 많은 유럽 날씨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전통 주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습기로부터 보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면으로부터 띄우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두 번째는 옥상 테라스로 1층 필로티로 인한 면적 손실을 옥상에서 만회하기 위한 것이며 일광욕을 즐기는 휴식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로운 평면 설계인데요. 설계도만 보면 조금 복잡하죠? 이는 건물의 무게 하중을 기둥이 감당하도록 해서 어쩌면 단절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벽이 아닌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변할 수 있는 칸막이처럼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가 같을 필요가 없어졌죠. 네 번째는 수평창으로 창을 수평적으로 길게 내면 수직적인 창보다 자양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축가가 원하는 곳에 문과 창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자유로운 파사드입니다.
이 5원칙 뭔가 근현대 건축물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르꼬르비지에는 이 빌라 사보아의 건축에 굉장히 만족했지만 실제 거주자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사실 만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르꼬르비지의 건축물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축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식 아파트의 모티브가 되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입니다. 콘크리트 구조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이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처음이라고 해요. 현대 아파트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르꼬르비지에는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제공하고 채광과 통풍 등 자연의 쾌적함을 갖추며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추구했습니다. 유니트 다비타시옹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니테는 프랑스어로 단위, 다비타시옹은 거주를 뜻하는데 합쳐서 말하면 삶이 가능한 하나의 마을 단위를 뜻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진은 공용 공간인데요. 1층은 건물 진입부에는 주차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7, 8층은 마트, 세탁소, 미용실, 약국 등의 쇼핑거리로 설계되었지만 상업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현재에는 대부분 오피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손님이 머무는 숙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숙소는 현재 호텔 르꼬르비지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호텔 내부도 신조형주의가 물씬 느껴지죠? 그럼 다시 신조형주의로 돌아와서 몬드리안과 데스틸 운동을 받아들인 바우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우하우스는 독일어로 건축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독일에서 설립되고 운영된 학교로 미술, 공예, 사진, 건축 등 종합적인 예술을 교육하는 장소였어요. 바우하우스는 발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건축되었는데요. 바우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자체가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글은 바우하우스 선언문인데 이 선언문을 통해 발터 그로피우스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학교를 지었는지 엿볼 수 있답니다. 그는 모든 조형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건축이다. 예술학교는 다시 작업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축가, 조각가, 화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수공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예술가와 공예가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 조각, 회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형태가 되는 새로운 미래의 건축을 함께 이뤄내자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뉘어 있던 예술 분야의 교육을 통합하여 새로운 건축 예술로의 변화를 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념과 바우하우스는 현대에도 여전히 건축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바우하우스가 추구했던 사회를 변화시키는 디자인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현대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사실 건축이라는 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태 배웠던 건축물은 역사적으로도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겁니다. 그럼 다들 행복한 2023년이 되었길 바라며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